네, 월요일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나란히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지수는 시가 고점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락 반전 저점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의 강세로 연고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프로 모셨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덕호 대표님,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담지 않았습니까? 일단 나흘 만에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전환돼서 오늘 달러가 좀 세서인지 바로 또 발을 빼는 모습 아쉽긴 한데 지난 한 주 동안에 3조 원 규모의 러브콜이 들어왔단 말이죠. 2,800선 돌파, 여기서 꺾이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가는 것인가,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제 GTC 때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3가 이제 결국은 본격적인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이런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8만 전자 설이 나왔던 원인들도 올해 이제 첫 거래래도 79,800원에서 왜 8만 원 넘지 못했느냐. 아직까지 HBM3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쓴다라는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영향이고요. 오히려 지금 지난 3월 22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79,900원에도 멈췄던 이유도 그럼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니까 3월에 이제 3월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추종을 하겠다라는 경향을 좀 보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급 도양은 반드시 살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증시에서의 수급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증시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증시인데 네. 이 영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같은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금 부흥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일본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의사록에서도 지금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미 물가 안정화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도달을 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한 영향들은 주요 국가에 대한 어떤 금리 도양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LPR 금리를 계속 이제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일본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하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들이 여전히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쉽게 금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영향만 가지고 계속 이걸 우려먹으면서 그냥 증시가 나아지길 바란다. 이거는 너무 어불성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라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실적 시즌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AI라든가 로봇, 방산, 심지어는 식료품, 의료, 바이오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적들이 지금 과연 이 주가에 대해서 부담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서는 이제 순환매, 특히나 이제 손바뀜이 좀 자주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출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종목들은 주가가 좀 급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특히 이제 공포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물 추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급 추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수급 중에서는 우리 국내 기관들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실적에 달려있지만 실적이 좋을 경우에 2,800선 돌파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수 방향성은? 지금 단기간에서 2,800을 돌파하기는 저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평가가 좀 잘 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산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분산 효과가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또 증권가에서 지난 한 주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인지 코스피 밴드의 상단을 거의 다 높여 잡았습니다. 2,800 한국투자증권 기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 이 기준 안에서 우리 눈높이도 같이 높여도 될까, 이 부분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차영주 전문위원님, 지금 실적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같이 받았습니다. 워낙 반도체,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자. 이게 증권가의 지금 컨센으로 좀 살짝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밸류업 반도체에 쏠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어느 쪽을 보는 게 맞아요? 반도체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도 실적주로 기대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이게 딱 하나의 모습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미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미래에도 그 실적이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발 이런 뉴스가 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더해서 미래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쪽들에 대해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재무제표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일단 재무제표가 잘 나와야 되는 또 하나의 섹터는 방산 섹터죠. 방산 섹터도 이제 재작년부터 쌓였던 수주 잔고가 지금 여기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잘 나와야 되는 것은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는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네. 삼천당 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것은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만 네.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주가와 실적은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라는 것처럼 이제는 만나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괴리가 좀 벌어져도 미래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슬슬 그 미래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다가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씩 꿈틀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꿈틀대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엔터라든지 게임도 이제 실적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좀 봐야 된다. 근데 네네.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실적보다도 네. 이제 퍼포먼스가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를 뽑아주고 있는데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 뭐냐면 이제 신작 게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작년에 조금 주춤했던 신작 게임이 몰려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때 주가 상승이 좀 높다라고 보고 엔터사들도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뭐 호학제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새로운 이제 호재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면 그렇게 서로 간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좀 다른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실적 포인트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그 엔터도 잘 갔고요. 또 예. 휴질, 파마리서치, 앞서서 브리핑으로들은 원텍 이런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냥 중국 모멘텀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꽤 조정을 받고 나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반영하고 올라오는 걸까요? 그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조금 못 미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나오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미래가 네. 기대감이 좀 접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좀 나와줘야 네.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주 안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5%의 강세 움직임. 실적 시즌에 무엇을 봐야 할지 일단 4월 첫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방산, 2차 전지,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실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이 프리뷰 관전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에요. LG전자가 찜한 이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의 강자라고 하죠. 내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로봇주로 수급 다시 한번 움직일까요? 지난주에 한 차례 움직였고 이번 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총까지 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높게 보세요. 네, 로봇주는 사실 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먹거리라고 저는 좀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로봇주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웨어러블이라는 표현보다도 그저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웨어러블로 좀 전환됐던 국면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앞서서 이제 차영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방산 쪽에 주목한다면은 뭐 엑소수트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확정 공모가가 2만 원 그리고 지금 청약 경쟁률 무려 2,242대 1이라고 합니다. 의무부여 가격 비율도 16.67%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단기간에서 매물을 내놓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혹여나 이제 조금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조금 보유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웨어러블 쪽에서 이제 로봇 쪽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기대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헬스케어 부분들 활성화된다는 거고요. 지금 엔젤 메디 같은 경우에는 재활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의료 공백이라든가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보좌해줄 수 있는 기구들이 계속 많이 등장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제가 잠깐 방산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과거 LIG 넥스원이 2010년도에 이제 차국 로봇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엑소 로봇, 그러니까 외골격 로봇을 이제 막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EXO를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2023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엔젤 로보틱스랑 마찬가지로 이런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 MOU를 체결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뭐 미래 전쟁 영화에서 보듯이 이런 외골격 수트를 입고 싸우는 군인들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방산 중에서 LIG 넥슨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너지 모멘텀 그리고 자체적인 로봇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도 좋을 시기.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산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편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섹터의 역할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약 업종 지수 코스닥 안에서요 4.77%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막판까지의 흐름도 좋고요. 연간으로는 24%의 상승. 차용주 의원님, 양시장 안에서의 이 제약 의약품 바이오 쪽 이렇게까지 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제약바이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의 붐 저리 가라로 그때는 이제 고령화 테마가 붙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면 2차 전지에 대한 그 성장성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약바이오는 그냥 인식하기 쉬웠죠. 나도 나이를 먹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이제 강했었는데 그게 그동안 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에 인내 시간 동안에 많은 성과들을 이제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딱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을 갖고 올라가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가 이제 기대감이었다라면 이제 실적이 나온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CMO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약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게 아까 말씀 의료기기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선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에 그 이제 승인을 받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천당 제약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또 이제 가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것들이고요. LCAB 그룹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또 하나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처럼 전임상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상, 3상 정도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총으로 1조가 넘는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도 한 6-7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총만 조금 커지면 한 10개 정도가 우리나라 시총이 한 1조 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좀 실적주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먼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적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환경 때문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작은 개별적인 성과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4월에 암학회에서 이런 개별적인 성과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라는 특별한 선물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김덕구 대표님, 그 기대주로 기대하는 쪽, 유망주? 어느 쪽 보세요? 앞서서 이제 수연 앵커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조금 눈이 가는 회사라고 하면 좀 두 회사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ABL 바이오고요. 지금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이제 그래바디티 관련해서 지금 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내 혈관 면역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양양행하고 같이 이제 넘겼던 ABL 10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임상 데이터를 미국 암학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혜주로 좀 뽑히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암 쪽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먹는 음식들이 뭐 우리가 불닭 시리즈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위암 쪽에서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의 종양이나 혹은 이제 궤양 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식습관 영향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 스트레스가 세지면은 당연히 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궤양이 생긴다는 건 천공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 4월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루닛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 의료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바이오마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닛이 갖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우리가 영상 진단 같은 경우야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마커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 연간 약 16% 정도 매년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지금 연구 초록이 지금 발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영상 진단 쪽은 FDA에서 510K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루니스코프가 이제 과연 FDA 인상을 넘을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삼천당 제약 또 우리 차영주 전문위원회 픽이기도 했는데 빛을 발합니다. 서유럽과의 독점 계약권 이거 어느 정도의 호재로 볼 수 있을지 연속성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영향받아가면서 옵투스 제약도 상한가 갔죠. 그러면은 미국과 또 국내나 일본 같은 데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영향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이게 네. 치료제가 지금 있는 게 주사 치료제가 있거든요.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다. 공포감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약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블록버스터급인데 이제 그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유럽 쪽의 승인을 받았고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미국 쪽 승인을 이제 가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경쟁업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블록버스터급인데 혼자 독주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잔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정도라면 한 반 정도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런데 나는 좀 사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됐다가 이렇게 갭으로 뜨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가을까지 내가 한번 보유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FDA 승인까지 보유한다라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지 단기간에 이걸 갖고 하기에는 이미 뉴스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HLB 그룹 급등세 연출되면서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연속성은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죠. 실제로 대주주의 50%가 참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유상증자 꼭 뭔가 이슈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까고 말씀을 드리면요. 까보니까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사실 이 참전했던 주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 목적도 지금 채무 상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약 900억 이상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 중에서 60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나 보니까 신주 인수권부 채권으로 지금 이제 상환 계획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환사채랑 좀 개념이 다른 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상환을 하게 되면서 신주 쪽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은 채무가 없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신주 인수권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권리는 따로고요. 그다음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따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금 먼저 갚는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주 인수권부 채권, 그러니까 BW를 지금 이제 만약 신주 인수를 한다. 그럼 인수 가격이 얼마냐? 8,999원입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24,000원인데 그럼 만약에 이 권리만 행사한다 치더라도 거의 뭐 2배 가까운 차익을 남겨서 지금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번에 1,500억을 조달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1,100만 주를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10.37% 정도가 지분율이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대주주라면 당연히 참가를 안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지금 시세에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지 못한 분이라면은 조금 내가 걱정된다 하시면은 당연히 과감하게 좀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5월 10일에 이제 신주 이제
신주를 줄 수 있는 이제 그 기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네. 어차피 4월 전에는 뭐 우리가 조금 마감될 부분들이 바이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시기를 조금 내가 단기적인 차익이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암학회 이전에 조금 시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예 네. 내가 그 이후까지 어렵다고 하시면 과감한 매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